반갑습니다. 바로 들어오셨나요? 잠시 쉬고 들어오신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조금 오래 쉬신 분들은 앞에 거 한번 정말 살짝 보시고요. 19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2000X2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2000X1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1000만 원에 취득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상각. 상각 내용에서 5년이고 상각률은 40%다. 2000X1년 1월 1일에 죄송합니다. 1월에 취득했고 지금이 언제냐면 2000X2년 12월 31일입니다. 2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2000X1년하고 2000X2년에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00X1년 X1년 1000만원짜리입니다. 1000만원 곱하기 정률 하면 되죠. 40%. 40%는 0.4. 1000만원 곱하기 0.4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40%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요. 하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X1년의 감가상각비는 400만원. 2000X2년 감가상각비 정률법이니까 먼저 계산했던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겁니다. 빼고 나서 여기에서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600만원에 40%니까 6, 4, 24, 240만원. 그래서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40만원이 되는 거죠. 합한 금액 640만원. 그렇다면 2000X2년에 감가상각하고 나서 장부금액은? 장부금액 북별로 BV라고 합니다. 장부금액은 1000만원 빼기 640만원 해가지고 장부금액은 360만원이 장부금액이 되겠네요. 장부금액은 36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640만원, 취득가액은 1000만원. 보겠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비 2000X2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400만원이 아니죠. 240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640만원이다. 아, 맞네요. 재무상태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 640만 맞네요. 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합한 거니까 640만원 맞습니다. 상각 후 차량 운반구의 미상각 잔액은 600만원이다. X2년의 상각 후 미상각 잔액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상각 잔액은 장부 가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360만원이죠. 600만원 아닙니다. 4번 상각 후 차량 운반구의 미상각 잔액 240만원 아니죠.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20분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결산일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 정액법입니다. 쉽죠? 기계장치 전체 구입액이 3천만원짜리인데 3천만원 잔존가치를 빼줘야 되는 거죠. 정액법일 때는 잔존가치 없음. 안 빼줘도 되겠네요. 잔존가치 없음이기 때문에 빼줄 게 없습니다. 내역연수 5년입니다. 3천만원을 전체에다 감가상각 해주는데 5년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겠죠. 뭐 나누기 5 하셔도 되고 3천만원 나누기 5 하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3, 5, 6, 30, 5년 600만원. 그러니까 회사가 결산일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600만원인 거죠. 간단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정액법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600만원. 21번으로 갑니다. 21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기억하시나요?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 예정인 것. 토지가 여기 있네요. 1번. 답이 1번입니다. 22번으로 갑니다.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 정액법으로 계산할 경우 2000X3년 12월 31일 결산 이후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것. 2000X3년입니다.
취득은 2000X 1년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3년간 감가상각 했겠죠? 취득원가는 2천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2천만 원. 잔존가치를 빼줘야 됩니다. 잔존가치는 건드리면 안 되죠. 정액법에서. 잔존가치 200만 원. 200만 원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나머지 180만 원, 180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하는데 내역연수 5년입니다. 곱하기 5분의 1 또는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죠. 1800만 원 나누기 5 하면 360만 원이네요. 매년 360만 원을 감가상각 해 나가는 겁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분개해 나가는데 2000X 3년 말입니다. 결산이 3년이 지난 거예요. 2000X 1년, 2년, 3년 지난 거죠. 360만 원의 감가상각을 3번 한 겁니다. 곱하기 3 하면 360만 원 곱하기 3 하면 1080만 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죠. 매년의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원가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1080만 원을 빼주면 장부 가액이 나오겠죠. 920만 원.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920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당해 연도 1월 1일 취득원가 500만 원이고 잔존가치 50만 원, 내역연수 5년인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럼 뭐 쉽죠. 정액법이니까 쉽습니다. 전체 500만 원짜리인데 정액법이니까 취득 잔존가치는 빼줘야죠. 잔존가치 50만 원.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 45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 하는데 내역연수가 5년입니다.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하면 90만 원 나옵니다. 59, 45, 90만 원. 매년 감가상각비는 90만 원. 이제 이 정도는 쉽죠, 문제가. 어렵다고요? 연습 조금 하시면 쉬워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2000X 1년 7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700만 원, 잔존가치 7천만 원, 잔존가액 2천만 원. 내역연수 10년, 결산일 연일해고요. 이게 대한 2000X 1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월할 상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7월 1일에 구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7월 1일. 2000X 1년에 12월 31일에 결산이 감가상각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사용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7, 8, 9, 10, 11, 12, 6개월만 사용했어요. 이거 계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웠냐고요?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7천만 원에 잔존가액 2천만 원. 그럼 역시 전체 7천만 원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 2천만 원은 건드리면 안 돼. 5천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하는데 내역연수 10년. 그럼 10분의 1이네요. 나누기 10 해도 되고 뭐 10분의 1 곱해도 되고. 근데 문제가 올해 12개월이 아니라 12달이 아니고 6달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중에 6달만 썼다.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분의 6 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0분의 1 하면 500만 원. 5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6 해도 되고 뭐 약분해가지고 뭐 2분의 1 해도 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되죠. 250만 원. 계산기 두드려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릴 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산기 어떻게 두드리나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5천만 원 나누기 10 밑에 나누기 12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249만 9,999.9999999 이렇게 나옵니다. 반올림 해야죠. 25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 기중에 취득하면 월수 계산을 한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월할 상각 또는 월할 계산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문제에서도 월할 상각이라는 말을 썼죠. 월수로 계산해라. 보통 다 월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월할 상각한다는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월할 상각 하시면 됩니다. 12개월분의 6개월. 5번으로 갑니다. 25번으로 갑니다.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 가액은 얼마인가? 앞에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쉽습니다. 한번 분개만 해보면 됩니다. 처분했으니까 팔았습니다. 차량이 대변으로 나가죠.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취득가액이 나갑니다. 1,500만 원. 차변에 무조건이죠.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이 650만 원. 이렇게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네요. 처분 손실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 오케이, 좋습니다. 처분 손실. 처분 손실 200만 원. 그러면 처분 가액 얼마에 팔았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변 합계를 보니까 850만 원이네요. 850만 원. 근데 대변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차변에 뭔가 숫자가 빠졌죠. 1,500만 원 빼기 850만 원 해보면 650만 원. 아, 650만 원에 팔았구나. 현금을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6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분가액은 650만 원이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보시면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1,500만 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고 나머지 만기가 3개월 후인 어무를 받았다. 토지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다. 분개합니다.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팔았죠. 토지가 대변으로 나갑니다. 토지 원가는 취득가액 1,000만 원. 근데 1,500만 원 처분했어요.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네요. 보통예금 얼마요? 200만 원. 200만 원.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무로 받았다. 어무로 받았는데 받으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 받으러 하면 안 됩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나머지 금액이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 보시면, 토지 1,000만 원, 1,500만 원 처분했으니까 1,000만 원 처분한 게 아니고 1,500만 원 처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미수금. 나머지 금액이 1,500에서 200을 뺀 금액 1,300만 원이네요. 1,300만 원. 미수금. 1,0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 이익이 남았네요. 500만 원 처분 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런 사소한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실수를 했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에 팔았는데, 가격 보니까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500만 원이 처분 이익이 생겼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죠? 보통예금, 보통예금 있고, 미수금 있고, 그게 좋습니다. 감가누계가 없죠. 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 세 가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을 중지했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처분 예정인 자산.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결산 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뜬금없이 기말결산 정리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가 됐으니까 이쯤 되면 이런 물음도 한번 물을 때가 됐으니까 1번 외상매출금 회수.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상품 제품을 매출해가지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데 꼭 기말결산 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빨리 회수할수록 좋습니다. 기말결산 때든 1월 10일이든 10월 1일이든 어쨌든 거래 상대방이 돈을 줄 때가 됐고 나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무조건 기말 추정성 정리사항은 아니에요. 기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요. 대손 충당금 추산하는 거 이건 무조건 기말입니다.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어떤 걸 평가하는 거는 무조건 기말입니다. 평가 기말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기말해야 합니다. 보통 기말해야 하고 팔기 전에 또 감가상각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기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 정리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대손, 충당금, 내손상각비, 단기 매매증권 평가, 건물 감가상각 이게 모두 다 기말에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는 기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겁니다.
28번입니다. 다음은 연주상점의 기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2000X1년 1월 1일 취득한 차량 운반구 배달용 화물차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고요. 차량 운반구, 감가 누계액 있고, 그렇다면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180만 원이네요. 취득가액에서 감가 누계액 빼면 장부 금액.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장부가액은 아니네요. 장부가액 180만 원입니다. 화물차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죠. 3번 사용기간 동안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다. 사용기간 동안 매년 감가상각비가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감가상각비 합계.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 계상된 건 20만 원. 맞네요. 이건 맞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기 이월액이 20만 원이 아니고 차기 이월액은 장부 금액이 이월되는 겁니다. 180만 원이 이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다음 건물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제공된 자료의 건물 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사 착수일이 1년 3월 1일 착수금 30만 원 지급했고요. 완공을 12일 31일 날 완공했습니다. 잔금 70만 원을 이때 지급했고 2000X2년 1월 1일 날 하루 차이네요. 1월 1일 날 사용을 시작했고요. 감가상각비는 매년 일정의 상각. 그러면 이건 정액법이구나. 매년 상각하는 금액이 똑같다. 정액법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1번. 2000X1년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100만 원. 보면 취득원가 합해서 100만 원 맞네요. 100만 원 맞습니다. 이거 본 게 이렇게 되죠. 착수금 지급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 건중자, 건설 중인 자산 30만 원.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되고, 완공했을 때 이렇게 건물이라는 계정감으로 바꿔주죠. 차별의 건물. 전체 금액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건중자 30만 원을 대변에 써주고, 나머지 지급한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변 현금 이렇게 써가지고 합계 금액을 건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취득원가는 100만 원 맞습니다. 2000X1년 3월 1일 거래를 공개할 때 차변 계정 과목 건설 중인 자산 맞네요. 건설 중인 자산, 건중자 맞습니다. 3번 2000X1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2000X1년에는 완공은 기말에 되긴 했지만 이때까지 계속 건설 중인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기말에 마지막 날에 완공이 됐으면 이거는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완공이 된 날을,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서 할 필요 없고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죠. 맞습니다.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이네요. 매월에는 일정액으로 계산하니까 정액법. 답이 4번입니다. 답은 쉽네요.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적어지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가속상각이라고 했죠. 정률법 같은 거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 적게 상각, 정률법이라든지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은 처음에 많이 상각하고 뒤에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런데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이런 앞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합계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 똑같으니까 적어지지 않아요. 감가상각비가 적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은 세무상사의 유형자산 처분 내역이다. 처분 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보겠습니다. 세무상사는 1000만 원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1000만 원짜리를 쓰다가 500만 원 처분했대요. 처분 대금은 현금 100만 원 수령하고 나머지는 3개월 동안 나눠 수령하기로 하였다.
처분 시 회사가 인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00만 원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개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유형자산 처분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대변의 기계장치 최대 원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5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처분 대금 현금으로 100만 원 수령.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죠. 현금 100만 원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뺀 나머지 400만 원은 3개월 동안 나누처럼 400만 원은 외상이라는 겁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금 400만 원. 미수금 4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었다.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쓰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차변에 온다고 그랬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 되는데 없어요. 왜? 구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으니까. 대변은 1,000만 원입니다. 차변합계도 1,0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보니까 100, 400, 100, 6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모자라네요. 400만 원이. 아,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죠. 답이 2번입니다. 32번으로 31번이 끊기네요. 32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문제를 풀다 보니 더 풀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31번까지 푸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역시 감가상각이 처음 볼 때 그리 만만치 않죠. 회계니까요. 회계 거기서 뭐 대손 충당금부터 쭉 배웠는데 계속 처음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고 천천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